대마도 바다 건너 이치노리 땅. 일부 대마도는 원래 누구 땅인가? 1. 바다를 사이에 둔 가장 가까운 섬. 대마도는 부산에서 단 49.5km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의 섬입니다. 하지만 거리만 본다면 일본 본토보다 훨씬 한반도에 가깝습니다. 배로 1시간 이내.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반도와의 연결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대마도는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요지였고 한일 간 해양 문화 교류의 교두보였습니다. 고대 기록에 나타난 대마도의 정체성.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 다수의 사서에는 대마도가 한반도 부족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속의 대마도는 자주 조공국 또는 부속국으로 등장하며 한반도에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는 형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자주 한반도 정치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 대마도의 전략적 군사외교 가치. 대마도는 외세 침략 방어선이자 무역과 외교의 전략적 기착지였습니다. 조선은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대마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1419년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닌 조선이 대마도에 대한 주권을 확인한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대마도는 조선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4. 문화와 언어, 생활 양식의 유사성. 대마도에서는 한반도식 지명, 한자 표기, 불교 사찰 구조, 한국식 가옥 양식까지 다수의 유산이 발견됩니다. 고대 언어와 사투리에서도 한민족어 계통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문명사적 증거입니다. 5. 대마도 왜 한국의 땅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대마도가 현재 일본 영토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역사 속 권력과 외교의 타협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왜 이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되찾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지금도 한민족의 뿌리로 연결된 소중한 기억의 땅입니다. 다음은 제 입으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이치노리 땅 제2부 사만시대와 대마도의 첫 기록. 1. 사만 해양 교류의 시작점. 기원전 2세기경 마한진한 변환으로 나뉜 사만은 바닷길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와 교류했습니다. 그중 변환과 진안은 현재 경상도 부산 지역과 가까웠고 대마도는 그 해양 교류의 직선 통로였습니다. 사만의 철기, 토기, 방직 기술은 대마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고 이는 곧 대마도가 문화 전달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대마도. 삼국사기는 대마도 관련 기록을 외부 세력이 아닌 교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삼국 간 외교나 해상 충돌에서 대마도가 주요 지명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삼국유사에서도 바다 건너 섬들과의 교역과 문화 확산 과정에서 대마도의 이름이 언급되며 이 섬이 단순한 무인도가 아닌 사람이 사는 교류지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일본서기 속 대마도의 민족적 정체성. 일본서기는 일본 고대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마도를 일찍부터 일본 영토로 서술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초기 기술은 사만 지역의 문물과 사절단이 대마도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음을 기록하고 있어 오히려 대마도가 일본보다 사만과 먼저 관계를 맺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대마도인이 사만 출신이라는 표현도 남아있습니다. 4. 고고학으로 본 초기 대마도인의 문화. 대마도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토기, 고분, 철제 무기, 곡식 저장 항아리 등은 형태 문양이 유사하거나 동일합니다. 이런 유사성은 단순한 영향관계가 아니라 같은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고고학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5. 문헌과 유물, 대마도를 말하다. 문헌은 말하고 유물은 증명합니다. 사만과 대마도의 연결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객관적 자료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대마도가 일본의 행정 하에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정체성까지 일본으로 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기억하고 기록한 바다 건너 우리의 첫 교류지였습니다. 다음은 제3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이치노리 땅 제3부 조선의 대마도 지배 흔적. 조선의 이름으로 대마도를 정벌하다. 1. 대마도와 조선의 공식 접촉 시작. 조선이 건국된 이후 대마도는 조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 조선은 대마도와의 조공 및 무역을 통해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대마도는 해적 외구의 본거지로서 위협이 되었고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2. 이종무 조선 수군의 대마도 정벌. 1419년 조선 세종의 명령으로 수군 도절 제4 이종무가 227척의 함선과 1만 7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해동정이라 불리며 조선이 대마도에 대해 실질적 군사행동과 지배권을 행사한 대표 사례입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 주민은 조선군에게 조공을 바치고 귀속을 표했다는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3. 그 통치와 외교 조공 관계의 이면. 이종무의 정벌 이후 조선과 대마도는 조공무역이라는 형태로 외교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외교가 아닌 조선의 통치권과 대마도의 종속적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왕에게 절을 올리고 조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4. 조선이 대마도에 행사한 통치권. 대마도는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대마도에 유배를 보내거나 지방관처럼 다스리는 행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영향력과 함께 문화, 교육, 경제적 영향도 조선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내부 통치의 틀 속에 대마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5. 기록이 증명하는 우리의 땅 의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국여지승남 등 수많은 기록이 대마도를 조선의 영향 아래 있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도에는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본 측 기록조차도 이 점을 부정하지 못하며 그 당시 일본은 오히려 조선의 군사력을 경계하며 대마도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조선은 대마도를 바깥 섬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우리 해역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잊힌 우리 땅 제4부. 왜 대마도는 일본 땅이 되었는가? 조선의 땅에서 일본의 섬이 되기까지 1. 외교와 무역, 평화 이면의 조심스러운 줄다리기. 이종무의 정벌 이후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중간지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은 외교와 무역을 위해 대마도를 활용했고 일본은 이를 이용해 대마도의 실질적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공관계,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과 일본이 대마도를 놓고 보이지 않는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이 17세기 이후의 변화, 에도 막부의 외교 전략. 에도 막부는 일본 전역을 통일한 뒤 대마도에도 막부의 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대마도를 조공국으로 인식했지만 막부는 대마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조선통신사를 이용한 외교 기술이 이 시기 활발히 전개되며 일본은 대마도는 우리 영토라는 메시지를 서서히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3. 대마도주는 누구의 신하인가? 이중외교의 실체. 대마도주는 일본 막부의 봉건 영주이자 조선에 조공을 바치는 외교사절 역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외교는 일본이 명분은 조선에, 실리는 일본에라는 전략을 구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대마도를 외교 채널로 생각했고 일본은 대마도를 자국의 일부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침묵의 묵인이 이어지는 외교적 회색지대였습니다. 4. 명분보다 현실. 조선이 대마도를 포기한 이유. 조선은 실질적인 군사력 약화와 내부 문제로 인해 대마도에 대한 직접 통치를 중단하게 됩니다. 외구의 위협이 사라진 뒤 조선은 더 이상 대마도의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대마도주는 형식적 조공만 유지하며 일본에 확실히 기울어집니다. 조선은 현실 정치 속에서 대마도를 놓쳤습니다. 5. 대마도 귀속. 일본의 내치로 굳어진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 국가 체제로 나아가며 대마도를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합니다. 조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마도는 결국 일본의 공식 행정구역이 됩니다. 1905년 을사능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까지 상실되면서 대마도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채 묻혀버립니다. 조선의 땅이 일본의 섬이 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5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잊힌 우리 땅 제5부. 대마도에 남아있는 한국의 흔적, 지워지지 않은 기록. 대마도 속 한민족의 자취. 1. 대마도 지명 속 한자와 발음. 그 정체는? 대마도는 일본 이름으로는 스시마라 불립니다. 하지만 섬 내 수많은 지명들은 조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로서 고풍리, 부산촌, 용산, 사천, 남포 등.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자 지명 구조와 발음 체계 모두 한반도 지명을 본뜬 것들이 많습니다. 조선과의 장기간 교류, 이주민 정착, 행정기록의 결과입니다. 이 대마도 곳곳에 남은 고려 조선식 문화유산. 대마도에는 지금도 조선시대 양식의 건축구조, 전통 도자기, 사찰 구조물 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식 기와, 한옥식 지붕, 심지어 고려 불상이나 조선 왕조시대 문서류도 남아있습니다. 이는 단순 수입품이 아닌 이주민 또는 영향력 하에서 형성된 자생적 문화유산입니다. 3. 한반도 유물. 왜 대마도에서 발견되는가? 고고학적으로도 대마도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유물들은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이어진 무역로의 중심지였고 삼국시대, 특히 백제와 신라의 문화가 전파된 통로였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와 칼, 도장류는 한국의 유물과 같은 계통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문화전이의 흔적입니다. 4. 한국계 인물과 성씨의 존재. 현재도 대마도 내에는 박, 김, 최 등의 성씨가 존재합니다. 이는 조선시대 이주민 혹은 조공사절단 이후 잔류인구의 후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문헌에는 조선계 무사, 통역관 출신 행정가 등의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활동은 대마도 행정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혈연과 문화가 연결된 증거입니다. 5. 지워지지 않은 문화 흔적의 의미. 지명, 유물, 문화 양식, 인물 기록 등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마도는 단일 민족이 지배한 섬이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실체적 증거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는 이 사실이 축소무시되지만 우리는 그 흔적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게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는 잊힌 땅이 아니라 기록된 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6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잊힌 우리 땅 제6부. 대마도 고토 회복은 가능한가?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아니면 되찾을 수는 없을까? 1. 국제법으로 본 대마도의 영유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 영토는 현실적 지배와 국제법상 인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마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행정구역으로 일본의 실효 지배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조약과 유엔 등록상도 일본 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된 사실이지 역사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법적으로는 기존 조약무력 침탈 여부 문화적 연속성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역사 속 영토 상실의 과정과 교훈, 대마도가 일본에 완전히 편입된 과정은 조선시대 후반 그리고 근대 일본의 대외 팽창기였습니다. 명확한 조약이나 국제적 합의 없이 사실상 일본 측이 지속적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내정 문제에 집중하다 그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 주의 부족과 외교적 반기의 전형적 사례이며 잃어버린 영토가 자연스럽게 일본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3. 한국 정부와 대마도에 대한 공식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대마도에 대해 영토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 역사단체에서는 대마도를 이친코토로 규정하고 학술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역사의식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닌 국민 정체성과 기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기억하는 것. 지금 당장 대마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땅이라 망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영토는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짜 상실입니다. 되찾을 수 없더라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고토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5. 우리에게 대마도가 남긴 마지막 질문. 대마도를 되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잊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외교부나 국제기구가 내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 흔적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고토 회복의 진짜 시작입니다. 대마도는 과거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할 역사입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이친 우리 땅 제1부에서 제6부까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1부 왜 만주인가? 1. 만주 잊힌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다. 만주, 지금의 중국 동북 삼성으로 불리는 이 광활한 땅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역사가 뿌리 내린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에게 만주는 그리 친숙한 이름이 아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몇 줄의 설명으로, 뉴스에서는 극히 일부 사건으로만 다뤄지는 존재. 하지만 만주는 결코 중국의 변방이 아니었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첫 국가가 세워졌고 대제국이 뿌리를 내렸으며 치열한 독립의 투쟁이 불타올랐던 공간이다. 단순한 옛 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거대한 역사적 무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을 잊었는가? 누가 이 땅의 기억을 지워버렸는가? 이 질문에서 이 시리즈는 시작된다. 이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 만주의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다. 만주는 단순한 과거의 땅이 아니다. 지금도 그 지정학적 가치는 엄청나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몽골과 내몽골, 남쪽으로는 한반도와 인접한 이 지역은 동북아의 중심지였다. 과거 수많은 제국과 왕국들이 이곳을 차지하려 싸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천연 자원은 물론 농업과 공업, 교통과 군사 모든 면에서 핵심 요충지였던 만주는 21세기 현재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이 지역을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만주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과거 때문만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의 안보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생생한 현재이기 때문이다. 3. 단절된 기억. 왜 우리는 만주를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만주를 잊기 시작했을까요? 조선 후기 청나라의 부상과 함께 우리는 만주에서 점점 밀려났다. 일제강점기에는 만주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지만 해방 이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 만주를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더불어 한국의 역사 교육은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시각으로 고착되며 만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갔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만주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도 지워진다. 우리가 잊은 순간 그들은 만주를 중국의 고토로 만들었다.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만주를 기억해야 한다. 4. 역사 속 만주, 한민족의 거대한 무대였다. 만주는 단군 조선의 무대였고 고구려의 심장이었으며 발해의 고토였다.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졌고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으며 수많은 독립군이 흘린 피와 눈물이 서려있는 땅이다. 다시 말해 만주는 단순한 과거의 지명이 아니라 한민족의 찬란한 문명과 거대한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국가를 세웠고 왕국을 잃었으며 다시 희망을 일으켰다. 고조선의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실제로 형성된 문명사의 첫 페이지였다. 고구려는 만주를 기점으로 중원까지 진출했으며 발해는 이 땅 위에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의 영광을 남겼다. 그 모든 기록은 단순한 민족적 자긍심을 넘어서 세계사 속에서의 한민족의 위상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5.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토 회복의 첫걸음이다. 만주를 다시 되찾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국제 질서에서 영토를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고토 회복의 첫걸음이자 정체성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만주는 잊힌 땅이 아니다.
이 친척, 모른 척 누군가에 의해 묻힌 땅이다. 진실을 회피한 채 과거를 외면하면 미래는 없다. 우리는 만주를 통해 우리의 불의를 다시 확인하고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보다 인식이다. 만주의 진실을 알고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리즈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다. 다음은 제 입으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2부 고조선. 만주에서 시작된 첫 국가. 1. 단군 신화가 아니라 실존한 문명의 기록이다. 고조선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단군은 전설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였고 고조선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국가였다.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다양한 사서에 등장하며 이는 단순한 민간 전승이 아니라 민족사의 시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유화 문명과 홍산문화 유적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고인돌, 피라미드 형태의 적석총, 옥기 등 고급 문물이 발견된 지역은 지금의 랴오닝성, 즉 만주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고조선은 한반도가 아닌 만주에서 출발한 최초의 국가이며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역사의 시작을 한반도에만 한정하는 것은 고조선의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계승인가? 단절인가? 고조선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3단계로 전개되었다. 단군조선은 신화와 실증 사이를 잇는 고대 국가로서 출발하였고 이후 기자조선은 중국 주나라에서 망명한 기자가 다스렸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총독부 시절 중국 중심적 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조작된 역사라는 주장도 많다. 중요한 것은 위만조선이다. 중국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지만 그 수도는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유효동 즉 만주에 가까웠다. 이는 당시 고조선의 중심이 만주 지역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다. 특히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도입하고 고조선의 국력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래 왕조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도약기라 볼 수 있다. 즉 고조선은 만주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했던 고대 문명의 집약체였다. 3. 만주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단순히 한반도 북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 사서 사기, 한서 등에서도 고조선은 요동과 요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실제 영토는 랴오닝성 일대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광범위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벌할 당시 낙남, 진번, 임둔, 현도 등 사군을 설치한 지역은 오늘날 기준으로 대부분 만주에 해당된다. 즉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했다는 말은 곧 한나라가 만주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고조선의 중심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였으며 이 사실은 현대 역사 교육에서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단지 영토가 아니라 고조선의 세력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다. 고조선을 한반도 북부에만 가두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4. 한나라의 침략과 고조선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 기원전 108년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위해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독립적 문명을 지우기 위한 지배 프로젝트였다.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 오건은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함락당했고 이후 고조선의 지배 영역에는 낙랑군을 포함한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고조선의 유민들은 압록강 이북과 만주 일대로 흩어져 저항을 계속했고 이들이 나중에 고구려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즉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만주는 다시 한번 저항과 부활의 중심지가 되며 끊임없이 민족의 혈맥을 이어갔다. 역사의 흐름은 단절되지 않았다. 고조선의 불꽃은 만주에서 다시 살아났다. 5. 고조선의 진실을 되찾는 것이 만주 복원의 출발점이다. 고조선은 민족의 시원이자 만주의 역사적 주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고조선을 신화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만주를 잃는다. 단군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조선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고토 회복의 첫걸음이다. 역사는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식 속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고조선을 만주의 역사로 기억하는 순간 그 땅은 단지 중국 동북 삼성이 아닌 우리 민족사의 출발점으로 다시 살아난다. 고조선의 진실을 되찾는 것, 그것이 만주 복원의 시작이다. 다음은 제3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3부 고구려, 만주를 지배한 대제국. 1. 고구려는 한반도의 국가가 아니었다. 고구려는 흔히 한반도의 고대 국가로 인식되지만 그 실체는 완전히 다르다. 고구려의 건국지 졸본, 첫 수도 국내성, 그리고 수도를 옮긴 평양조차도 초기에는 만주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졸본과 국내성은 현재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고구려의 중심 무대는 분명히 만주였고 이는 역사적 사실로 수많은 유적과 기록이 증명한다. 한반도 중심의 시각으로 고구려를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제국의 실체를 왜곡하게 된다. 고구려는 만주를 장악한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이었다. 이 만주의 요충지를 장악한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고구려는 초기에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이후 요동과 요서, 만주 전역을 포괄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대에는 지금의 한반도 북부를 넘어 만주의 거의 전 지역을 지배하였고 심지어 중국 내륙까지 군사적으로 진출했다.
광개토 대왕비는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 거대한 비석은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가 만주의 지배자였음을 증명한다. 고구려의 영토는 단지 넓었던 것이 아니다. 전략적 요지를 장악한 민족 사상 전례 없는 확장의 상징이었다. 3. 수단과 싸운 고구려, 동북아 패권의 중심. 고구려는 단순한 방어국가가 아니었다. 수나라와 당나라 두 중국 통일 왕조의 침공을 모두 막아냈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살수대첩, 양만춘이 성을 지켜낸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군사력과 전략적 우위의 결정판이었다. 이 전투들이 벌어진 대부분의 무대가 지금의 만주 땅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고구려는 만주를 근거지로 동북아 전체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결한 유일한 민족 국가였다. 그만큼 고구려는 민족사에서 가장 강력한 주권 국가였다. 4. 고구려 유적, 만주에 남겨진 거대한 흔적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만주 곳곳에 남아있다. 집안 지역의 국내성, 광개토 대왕릉, 장군총, 고분벽화는 고구려 문명의 우수성과 규모를 증명한다. 장군총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못지않은 거대한 석조 구조물로 고구려 왕권의 위엄을 드러낸다. 또한 고분벽화는 당시의 생활상, 군사체계, 종교관을 생생하게 전해주며 예술사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 유적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중국 고대사로 왜곡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외면하면 그들은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만들 것이다. 5. 고구려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역사의 복권이다. 고구려는 단지 과거의 강국이 아니었다.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안겨주는 역사적 뿌리다. 만주를 기반으로 한 고구려의 존재는 동북공정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이며 우리의 역사 교육이 바로 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고구려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 중심 무대가 만주였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복권이다. 고구려를 되찾는 순간 우리는 만주를 되찾는 것이다. 다음은 제4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4부 8회 고구려의 후계자. 1. 발해는 누구의 나라인가? 역사적 정체성의 시작. 발해. 역사는 이 이름을 종종 생략한다. 고구려 멸망 이후 30년 그 유민들과 말갈족이 세운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발해다. 중국은 말한다. 발해는 지방민족의 지방정권일 뿐이었다고. 북한은 과거엔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침묵한다. 남한은 오래도록 외면하거나 애매한 고대국가로 분류한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다. 발해는 고구려의 불의를 이은 민족의 정통국가였고 그 중심지는 만주였다. B. 대조영, 고구려의 부활을 외친다.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 그는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종상을 따르던 고구려 유민이었다. 당나라의 억압을 뚫고 동모산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가 나라를 세우며 선포한 말, 나는 고구려의 후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발해는 당군조선, 고조선, 고구려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연장선이다. 대조영은 단순한 건국자가 아닌 민족의 역사를 다시 일으킨 인물이다. 3. 발해는 해동성국이었다. 찬란한 문명. 발해는 단순한 계승국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도 동북아시아의 강국이었다. 당나라조차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수도 상경용천부는 당나라 장안성과 견줄만큼 크고 정교했다. 발해는 5경 15부 62주의 정교한 행정 시스템을 가졌고 당, 일본, 신라, 거란 등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제국가였다. 교육기관 주자감을 운영하고 고분벽화와 불상 등 문화예술도 꽃피웠다. 역사는 증명한다. 발해는 고구려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제국이었다. 4. 발해의 멸망과 그 이후 흩어진 유민들. 926년 거란의 침공으로 발해는 멸망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발해 유민들은 고려로 이동했고 일부는 발해를 계승하려 다시 나라를 세우려 했다. 대표적인 예가 후발해와 정한국, 그리고 고려 태조왕건은 발해 유민을 적극 수용하며 나는 고구려와 발해를 잇는 하나의 나라다라고 선언했다. 이 정신은 분명히 계승되었다. 하지만 현대사에서 우리는 그 정신을 잊고 있다. 5. 발해의 흔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발해의 유적은 대부분 중국 칠인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있다. 상경용천부, 장군총, 고분군 등 방대한 유적이 여전히 땅속에 묻혀있다. 중국은 이 유적을 중국 지방 소수민족의 문화로 왜곡해 등록하고 있다. 한국은 이 유적에 대해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해는 단지 잊힌 나라가 아니다. 그 땅, 그 문화, 그 정신은 지금도 존재한다. 이제는 발해를 기억해야 할 때다. 우리는 고구려를 잊지 않았듯 발해 역시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족의 맥을 잇는 일이며 잊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다. 다음은 제5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5부. 조선의 국경은 어디까지였는가? 여진은 적인가? 혈련인가? 1. 여진은 누구인가? 만주를 두고 대립한 조상들. 우리는 여진족을 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진은 본래 우리 민족과 유전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존재였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역에서 살아가던 말갈족, 그 후손이 바로 여진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한민족과 교류하며 때로는 동맹, 때로는 적이었습니다. 조선은 여진을 변방의 야만족이라 부르며 차별했지만 실상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만주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조선과 여진의 국경선 변경인가? 본토인가? 조선 초기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세종은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오늘날의 함경북도와 만주, 동북부까지 확장했습니다. 여진과의 충돌은 이 과정에서 빈번해졌지만 당시 조선은 그 땅을 변경이 아니라 국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선은 점점 북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역만 시도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죠. 간도도 두만강 북쪽도 원래는 조선이 확보했던 땅이었습니다. 3. 누르하치와 후금의 등장. 조선은 무엇을 잃었는가? 1590년대 누르하치가 등장합니다. 여진족을 통일한 그는 후금을 세우고 조선의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거절했고 결국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이라는 지옥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조선을 형제의 나라가 아닌 복속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조선은 명을 도우며 스스로 북방의 실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북만주는 조선의 눈앞에서 영영 멀어졌습니다. 4. 청이 탄생. 만주에서 시작된 대제국. 후금은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1644년 북경을 점령하며 중국 대륙 전체를 장악합니다. 청의 중심은 명확히 만주였습니다. 심양을 수도로 삼고 만주족의 언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은 이 청나라를 한족 정권으로 포장하며 청의 역사를 곧 중국의 역사라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청은 만주에서 태어나 중국을 정복한 정복왕조였습니다. 5. 조선은 왜 만주를 포기했는가? 사대냐? 생존이냐? 조선은 왜 그 땅을 되찾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현실과 철학 모두에 있습니다.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를 이어 청에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땅이지만 우리의 땅이 아니게 되었다는 인식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조선은 북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러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조선은 끊임없이 북방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지도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땅만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만주는 조선의 포기된 영토가 아니라 지워진 영토입니다. 다음은 제6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6부. 간도협약은 조약이 아니다. 불법 양도다. 1. 간도는 어디인가? 잊혀진 국토의 실체. 간도라는 이름 얼마나 낯설게 들립니까? 하지만 간도는 조선이 실효 지배했던 북방 영토입니다. 지금의 기림성과 흑룡강성 일대, 즉 두만강 넘어 광대한 지역이 간도입니다. 18세기 말부터 조선 백성들이 이주하며 개간했고 관리도 파견되고 조세도 징수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압니다. 간도는 변경이 아니라 우리의 국토였습니다. 단지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2. 두만강인가? 토문강인가? 국경선 논란의 핵심. 조선과 청의 경계선은 두만강이라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토문강입니다. 청은 이를 지금의 훈춘 일대 소토문강이라 주장했지만 조선은 두만강 상류의 다른 지류라 해석했습니다. 1890년대 양국의 경계선 인식은 명확히 달랐고 이 불확실성은 간도협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구멍이 됩니다. 단 한 줄,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본다는 그 조항이 영토 수십만 평방킬로미터를 송두리째 바꾸게 된 것입니다. 3. 1909년 간도협약. 조선 땅을 청나라에 넘긴 조약.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이 맺은 것이 아닙니다. 1909년 통감부 즉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한 것입니다. 일제는 철도 이권을 얻기 위해 간도를 청에 넘겨버렸습니다. 조선인의 권익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영토권은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당사자인 대한제국은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조약이 아닙니다. 불법 양도입니다. 4.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간도 불법 양도의 결정적 증거들. 국제법상 조약은 주권 국가 간의 합의여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간도협약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간도에 대한 실제 행정권과 점유는 조선이 갖고 있었습니다. 즉 간도협약은 제3자 일본이 제멋대로 넘긴 무효협정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 영토 분쟁이라 평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간도를 되찾는 두 가지 길. 첫째는 기억을 되찾는 길입니다. 간도를 남의 땅이라 단정짓는 순간 역사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간도에 대한 기록과 유적, 지명, 삶의 흔적을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제적 문제 제기의 길입니다. 즉각적 반환은 어렵겠지만 영토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 아니라 역사적 분쟁이라는 인식을 세계에 알릴 수는 있습니다. 무기는 많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은 제7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7부. 피로 지킨 대지. 만주. 독립은 여기서 시작됐다. 1. 이친전장. 만주. 만주는 독립운동의 성지였습니다. 단순한 망명의 땅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싸웠던 전장이었습니다. 조선 말일 제강점기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꿈꾼 장소 바로 만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만주는 지도 속 중국 땅이 되었고 그 역사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2. 신흥무관학교. 독립군의 심장부. 신흥무관학교는 만주의 독립군 산실이었습니다. 경학사 신민의 서로 군정서로 이어지는 민족자치와 무장투쟁의 계보. 1911년 설립 이후 3,000명이 넘는 독립군 지휘관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바로 김자진, 이범석, 지청천 등입니다.
이 학교의 졸업식은 교복이 아닌 군복, 펜이 아닌 총으로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3. 청산리 봉오동 전투 기적의 승리.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10월 청산리 전투. 우리는 이 두 전투로 일본 정규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그들의 승리는 전 세계 언론을 놀라게 했고 일제의 조선지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배경은 한반도가 아닌 만주였습니다. 만주가 없었다면 이 승리도 없었습니다. 4. 인물로 본 만주 김자진, 홍범도, 이상용. 만주는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무대였습니다. 김자진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대한독립군 사령관, 봉오동 전투의 핵심. 이상용 서간도 독립운동의 지도자, 민족자치 실현. 그들은 만주를 선택했고 만주를 살리려 싸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도에선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5. 왜 지금 다시 만주 독립운동을 말해야 하는가?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조선인의 만주 독립운동조차 자국 역사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전적지, 유적지, 독립군 훈련소 등 많은 것들이 철거되거나 왜곡됐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 주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다음은 제8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8부 역사를 지우는 자, 미래도 바꾼다. 1.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동북공정은 2002년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한 국가 차원의 역사 프로젝트입니다. 표면상은 소수민족사 연구지만 실질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반도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것.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이 네 국가의 중심지가 만주였고 이걸 자국 역사로 만들어 향후 영토 분쟁과 통일 문제까지 대비하려는 포석입니다. 2. 중국이 노리는 것 민족이 아닌 땅.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 주장합니다. 고구려인이 중국 땅에 살았으니 그 나라는 중국 역사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역사학적 논리를 가장한 영토 장악 선언입니다. 동북공정은 단지 과거 해석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외교 국방 전략입니다. 역사를 선점하면 미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누구의 역사인가? 중국은 고조선의 중심지를 랴오닝성에,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과 장군총 광개토대왕비를 중국의 문화재라 부릅니다. 발해는 당나라 지방정권으로 격화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북한의 발굴자료, 모든 기록이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사의 중심이며 독립된 주체국가입니다. 중국이 이걸 왜곡하는 건 단지 해석이 아니라 의도적 침탈입니다. 4. 유적을 철거하고 교과서를 바꾸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만주 내 고구려, 발해 유적을 대거 철거하거나 변경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는 한반도 도적 무리가 침입했다는 내용이 삭제됐고 고구려 궁궐터엔 중국 고대 왕조의 흔적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중국 교과서에는 고조선 발해는 중화민족의 변천사로 소개됩니다. 전 세계로 퍼진 정보는 곧 기정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침묵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세계를 설득해왔습니다. 5. 반격은 가능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국의 동북공정은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대응도 가능합니다. 1. 해외 교과서 감시 및 정정 요청. 2. 한국 주도의 고대사 국제학술대회. 3. 디지털 다큐, 유튜브, 메타버스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전파. 우리는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기록자이자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미래의 외교, 국방, 심지어 통일 논의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9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9부. 그 땅은 지도에 없지만 기억 속에 살아있다. 1. 만주 지금은 어떤 곳인가? 오늘날 만주라는 지명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행정구역으로는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으로 나뉘고 현지에선 대부분 동북이라 불립니다. 조선족은 점점 줄고 과거 독립운동의 흔적이나 고대 유적은 개발과 재건축의 밀렵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명이 바뀌었다고 땅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사라진 유적, 지워진 역사 현장. 고구려 성터는 산업단지로 발해 유적은 농지나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광개토대왕비 근처에는 관광용 건축물이 들어섰고 청산리 전투지의 표지석은 허름한 모퉁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중국 당국은 중국 소수민족의 유산이라며 한국 관련 설명을 삭제하거나 변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3. 유적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을 조사하고 기록하려는 한국과 중국 내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유적을 보존하거나 지도에도 없는 독립군 활동지를 추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3D 스캔 등을 통해 유적 복원과 가상 재현을 시도하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기술은 기록의 무기가 됩니다. 4. 만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 문제는 우리입니다. 만주는 교과서에서 몇 줄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고 청산리 전투는 위치도 모른 채 암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중 다수가 만주가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묻는 현실, 그게 동북공정보다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적이 지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잊고 있는 것입니다. 5.
기억과 기록이 땅을 살린다. 만주는 물리적으로는 중국 땅이지만 문화적, 역사적으로는 분명 우리의 일부입니다. 고토 회복은 단순히 국경선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잊힌 땅의 존재를 되살리고 그 땅 위의 사람들 정신, 역사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만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잊었을 뿐이다. 기억하는 우리가 많아질수록 그 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10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10부 진실 앞에서 꿈은 현실이 된다. 1. 고토 회복이란 무엇인가? 고토 회복은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잃어버린 조상의 땅과 역사를 되찾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주는 단지 한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한민족의 뿌리와 자존심이 깃든 땅입니다. 이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역사의 왜곡과 식민 지배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는 도전입니다. 이 국제법과 영토 회복의 현실적 한계.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을 최우선시합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영토 변경은 평화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압적 점유나 불법 조약은 무효화되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과 청나라 중국 간 맺어진 조약도 실질적 동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논란이 있으나 현실 정치와 국제관계는 법리를 뛰어넘는 복잡함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만주 고토 회복은 즉각적 영토 반환보다 장기적 외교문화 역사 전쟁의 영역입니다. 3. 역사와 정서가 만드는 잊혀진 영토의 무게. 영토 문제는 단순한 지리적 영역을 넘어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주는 잊혀졌지만 그 땅에서의 삶과 투쟁, 문화가 민족의 혼으로 남아있습니다. 잊힌 땅이란 결국 우리의 일부를 잃은 것이며 잊힌 역사는 민족의 자존심 상실과 같습니다. 고토 회복은 법률적 승리를 넘어 이 정서적 문화적 회복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4. 한민족의 고토 회복 현실적 전략은?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록과 증거의 집대성.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만주 관련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역사적 진실 알리기. 학술 교류, 다큐멘터리,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세계 여론을 환기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간 역사 문제 지속 협의. 역사 왜곡 시정과 문화재 공동관리, 교류 프로그램 확대 추진. 넷째, 민족 정체성 교육 강화. 국내 교육과 국민인식 개선으로 만주가 우리의 뿌림을 재확인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정치 외교적 문제 해결 모색. 영토 반환을 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영토 회복 가능성 탐색. 5. 잊힌 땅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 고토 회복은 먼 미래의 꿈이지만 그 시작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만주는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살아있으며 그 땅을 지킨 이들의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주를 기억할 때 그 땅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되살아납니다. 역사는 잊히지 않을 때만이 진짜 역사가 됩니다. 고토 회복, 그것은 현실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1부에서 제10부까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